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나인 솔루션스에서 방금 소개받은 백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앞 세션에도 잠깐 앉아 있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AI. 오늘 제가 아젠다를 들여다봤더니 아젠다도 한 20몇 개의 세션 중에 70%의 세션 제목에 AI라고 하는 그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전 세션에도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AI 자체를 이네이블하고 그 AI 기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진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혁신을 하는데 이 AI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고,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AI 기반의 공급망 혁신 또는 공급망 운영을 하기 위한 주요 케이퍼빌리티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은 간략하게 오나인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한 기업 소개, 그 다음에 왜 AI가 공급망 관리 혁신에, SCM 혁신에 왜 주요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전략적인 실행 방안, 한 4가지의 아젠다를 가지고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인은 사실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겨우 한 16년, 2009년도에 설립한 기업이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작 자체는 SCM 혁신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시작이 됐던 회사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SCM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단순히 물동에 또는 공급 계획에 관련된 그런 어떤 생산과 계획과 수요 예측에 대한 밸런싱뿐만이 아니라 결국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그 어떤 최적화,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 측면에서의 결국 마케팅 버젯을 얼마나 잘 써서 우리가 만약에 경영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까지 확장된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달라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지금 한 3,000명 정도의 글로벌 임직원들이 전 세계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 사무실에도 한 65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컨설팅부터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백오피스까지 해서 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로고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회사는 제조업이고, 어떤 기업들은 이제 유통업, 그리고 어떤 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빅 로고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이 사실상 저희와 어떤 혁신을 시작한 계기는 SCM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시작했던 거고, 그 SCM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별로 다 그 모양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혁신을, 어떤 데는 수요 예측, 어떤 데는 공급 계획, 어떤 기업들은 어떤 그 마케팅에 대한 레베뉴 제너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측면, 커머셜 플래닝을 최적화하는 영역에 있어서 저희와 다양한 어떤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사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2024년 6월에도 이 AW 행사에 와서 이 비슷한 주제를 갖고서 SCM 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복잡성은 증가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2024년 6월 이후에 굉장히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이벤트들,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디스럽션을 줬던 그런 이벤트들을 찾아봤더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돌아와서 그 트럼프 행정 체제 밑에서 어떤 자유무역주의 지향에서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서플라이 체인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디스럽션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그런 어떤 미국의 관세 조치, 그리고 아마 작년에 기억들은 못하실 수 있으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런 트랜스포테이션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어떤 노조들이 파업을 해서 실제 그런 물류가 흘러가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미국에서 아마 한 1개월, 2개월 전에 미국의 LA 쪽에 어마무시한 산불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그 미국에서 발생한 디스럽션 자체가 한국까지도 임팩트를 줬던 이벤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SCM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서비스 레벨,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고객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의 SCM의 그런 어떤 고민들이 시작되고 SCM 최적화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요인 또는 경제적인 요인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그 많은 고려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시장에서 마구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PwC에 의하면 그런 어떤 그 복잡성의 증가 자체는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 자체의 디스럽션, 운영 중단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결국은 코스트의 상승도 초래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출 감소까지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PwC가 이야기하기는 그러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입지에 대한 재선정,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리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망 계획 역량의 개선, 특히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잠재적인 그런 어떤 리스크와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빠르게 감지하고 그 감지된 정보를 가지고서 빠르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한 다음에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두 번째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송 관리 또는 물류 모델로의 변경이 굉장히 필요하다라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가시성과 그런 어떤 파트너 협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그 복잡성을 타파하면서 그 프로피터블한 서플라이 체인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PwC도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의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5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사실 이거를 그 제네아에 이렇게 때려서 질문을 해보면 한 35,000개의 의사결정들을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게 이제 걸어갈 때 내가 정말 오른쪽에 발을 먼저 댈 것이냐, 왼쪽을 먼저 댈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걸 먹을 것이냐, 어떤 걸 입을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죠. 근데 사실 의사결정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우리 뭐 스티브 잡스나 그 페이스북을 창립한 막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옷 입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너무나 귀찮고 힘든 일이라, 그리고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파티그, 그 피로감 자체가 사실은 생산성과 창의성에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까만 옷만 입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기업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기업은 한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나 이런 엔티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단위 조직들이 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객체인 거죠. 근데 그 안에 좀 심플리파이해서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수요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가시성 확보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 포캐스팅 디시전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케팅과 관련돼서 과연 우리가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떠한 프라이싱 전략과 어떤 프로모션 전략에 의해서 어떤 마케팅 버젯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 떨어지고 있는 매출을 다시 붐업할 수 있는지, 이런 의사결정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루에 35,000건 정도의 의사결정들을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업들은 실제 하루에 굉장히 덜 중요한 의사결정부터 중요한 뭐 전략적인 의사결정, 아까 얘기했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의사결정, 뭐 포캐스팅에 대한 의사결정 다 합쳐보면 그게 조그만 기업이라도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의사결정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실제 기업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기업의 의사결정 자체는 아무리 IT 기술이 많이 들어오고 뭐 ERP를 쓰고 SCM을 쓰고 CRM을 쓴다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아직까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마케팅과 영업과 제조와 뭐 생산과 물류와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로컬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기업에서 그런 어떤 그 가치의 누수, 밸류 리키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 가치에 밸류 리키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일로들입니다. 단절. 이러한 단절들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든지 정확하지 않든지 또는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의 근본 원인들 자체는 부서 간의 단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그런 어떤 구간, 단기의 오퍼레이션, 택티컬한 전술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전략적인 중장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들 자체가 얼라인되어 있지 않고 다들 전략은 전략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오퍼튜니티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제때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저한테 들어와야 사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이 다들 떨어져 있죠. 단절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지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들어가서 뭐 SCM 운영회의 또는 뭐 생판회의, 판생회의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갑자기 어떤 대형 수주가 입수가 됐어요. 그럼 그 수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대응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수주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프로피터블한 옵션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대형 수주라도 이게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수주인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하면 어떤 회사는 하루 이틀, 어떤 회사는 일주일, 2주가 걸려야 그 대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조직에 대한 단절, 부서 간의 단절, 그리고 어떤 IT 시스템 간의 단절들 때문에 그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고 그 정보 내에서 인텔리전트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연들 때문에, 사일로 때문에 의사결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밸류 리키지, 비효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어떤 영업에 대한 오퍼튜니티, 매출에 대한 오퍼튜니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기업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획과 의사결정 측면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 내에 있는 어떤 거래 정보만을 가지고서 의사결정들을 내렸다고 하면 이제는 내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 그것도 정형적인 정보, 비정형적인 정보를 다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뭔가 주기적인 어떤 약속된 주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실시간에 대응들이 필요한 것이 현재 요구사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예전에는 그 뭐 ERP를 쓰던 뭔가 그 뭐 BW를 쓰던 뭔가 BI를 쓰던 뭔가 프로세스 자동화에 포커스를 해서 혁신들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결국은 의사결정을 얼마나 자동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키 케이퍼빌리티들은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디지털 날리지 모델, 그 다음에 터치리스, 크로스 펑셔널 시나리오, 그 다음에 제네이아라고 하는 케이퍼빌리티들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세션의 가장 키가 되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디지털 날리지 모델이 뭔지, 터치리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9은 아까 뭐 플랫폼 회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야? 어떤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저희는 저희의 그 솔루션 자체를 O9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의 그 코어가 되는 기능들 또는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자체는 사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플래닝 하이어라키 오브 플래닝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부분부터 전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계획들 자체를 최적화할 수 있고,
그러한 각각의 그런 어떤 플랜들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통합된 관점에서 싱글 데이터 모델 위에서 저런 다양한 경영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공급 계획, 수요 예측, 그 다음에 뭔가 서플라이어와의 콜라보레이션, 고객과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밑단의 공장 레벨에서의 팩토리 플래닝이나 스케줄링까지 다 핸들링을 하면서 뭔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러한 어떤 플래닝 하이어라키 또는 의사결정의 하이어라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젠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의 디지털 트윈 자체가 모델링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충분한 트랜잭션 데이터와 플래닝 데이터들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뭔가 젠 AI를 통한 의사결정의 자동화 또는 계획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젠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라도 젠 AI 기반의 SCM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확한 그런 어떤 데이터 모델 자체, 기업을 레프레젠트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하이라키 오브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을 커버했을 때 사실은 가능해질 수 있는 시점, 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나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GrabDB라고 하는 그 기술과 올랩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부분을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위에 워크플로우 형태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지 또는 서플라이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또는 레베뉴 제너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워크플로우들, 계획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들을 구현하도록 저희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 자체를 디지털 날리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아서 이 위에서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파운데이션 자체를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날리지 모델 자체를 이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서 결국은 플랜에 대한 어떤 자동화 또는 뭔가 시나리오 플래닝 자체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에디셔널한 케이퍼빌리티, 실제 플래닝에 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퍼빌리티를 내재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실은 터치리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실제 AI 기반의 수요 예측의 자동화, 공급 계획의 자동화, 뭐 오더에 대한 어떤 납기 약속의 자동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케이퍼빌리티를 내재화 시킨 거고요, 기능으로서. 그리고 그 기능들 자체는 사실은 자동화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터치리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KPI를 가지고서 저희가 수요 예측에 사람의 손을 안 대고 저는 자동화를 시켜서 실제 머신이 AI, ML이 수요 예측을 생성하고 그 수요 예측대로 실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기업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터치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레이트 측면에서 KPI 측면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데이터 모델 안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갑자기 수요 예측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뭔가 암묵지식적인 측면에 암묵지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 머리와 사람의 경험에만 녹아 들어가 있는 정보들 자체는 뭔가 데이터로서 자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화를 못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핀포인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역별로. 그래서 실제 이 터치리스트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자동화라고 하는데 하나의 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암묵 지식, 그런 어떤 담당자만 알고 있는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에 의한 조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디지털 자산화하기 위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로서 터치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서 그 케이퍼빌리티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글로벌하게 가장 큰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라고 하는 데는 지금 터치리스트 수요 예측에 대한 KPI를 가지고서 굉장히 그 70%의 그런 전체 볼륨의 70%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그런 어떤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급 계획이 진행이 돼서 물동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 계획 측면에서도 실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엔진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전체 물동 자체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양을 확정을 한 다음에 고객사나 파트너사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캐스트나 만들레즈라고 하는 회사들 자체는 주문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터치리스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크로스 펑셔널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사실은 그 SCM의 목표, 예전부터의 목표는 전체 최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뭐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파트너들, 협력사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뭔가 이런 전체 엔드 투엔드의 서플라이 체인을 고려한, 또는 물동과 재물을 고려한 전체 최적화 관점의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복잡성 때문에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교차 시나리오, 크로스 펑셔널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고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봐가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걸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구현을 할 수 있는 케이퍼빌티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러한 그 자동화 또는 이런 크로스 펑셔널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서 단순히 AI가 모든 걸 다 제한한다기보다는 사람과 그런 어떤 AI의 맨과 머신이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결국은 전체 시나리오 플래닝도 돌리고 터치리스 플래닝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레슨 런을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 모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날리지 모델에 학습을 시키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높이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시키는 그런 방향의 전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스 펑셔널 시나리오 플래닝의 예로서는 뭐 펩시콜라 같은 경우나 유럽 쪽에서 전체 그런 어떤 SNOP 또는 생판회의 관점에서, 또는 IBP 인터그레이티드 비즈니스 플래닝이라는 관점에서는 8개의 주요 협의체 자체를 하나의 그런 어떤 플랫폼 안에서 전체 크로스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HPE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어떤 사례인데, HPE라고 하는 HP 엔터프라이즈는 사실 서버를 만들고 뭐 굉장히 이거는 CTO, Configure to Order를 제공하는 수주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HPE 같은 경우는 사실 SKU, 그 어떤 제품 수가 10만 건이 넘고요. 그리고 10만 건 중에 90% 이상이 이거는 CTO, 주문 제작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90% 이상이 한 번밖에 오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OM, 빌러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관리의 복잡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뭔가 리테일 장사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주를 받아와야 되고, 오퍼튜니티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영업팀들이 가서 테크니컬 영업들과 같이 가서 수주를 따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RM 단계에서 오퍼튜니티 파이프라인부터 실제 이게 딜로서 정말 수주 확도에 대한 부분을 AI, ML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된 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공급망의 어떤 부품이나 파트 자체에 대한 준비, 인벤토리에 대한 최적화를 같이 연계된 그런 그 가시성을 가지고서, 연계성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어떤 재고의 절감이라든지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AI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AI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라는 측면에서의 그 자동화와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는 그 기반으로서 활용이 되실 수가 있는 건데, 결국 O9에서는 회사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암묵지들, 사람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식들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날리지 모델 자체 안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전문 지식, 경험들 자체를 녹여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터치리스 플래닝이나 크로스 펑셔널 시나리오 플래닝 자체를 자동화시키는데 저희의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 SCM 관점에서 SNOP 회의나 판생 회의에 들어가게 되면 질문하는 게 굉장히 티피컬해요. 뭐냐면 판매 실적이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뭔 변화가 있었어? 그리고 이게 왜 발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다음에 액션을 취해서 이 판매 실기한 거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사실 의사결정들을 내리시는데, 그 의사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사실 의사결정에 포커스하는 시간보다는 결국은 데이터를 긁어 모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80%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로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의사결정에 소위 얘기하는 3W, What happened, why, 그 다음에 what is going to happen, 그 다음에 what actions to take,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 자체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제네AI 자체를 O9의 디지털 날리지 모델 위에 심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결국 어떤 계획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매출이 부러졌는지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정확한 정보 자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오버레이 형태로 제네AI를 위에다가 인베드 시키고 있는 게 O9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9이 가고 있는 방향은 실제로 시작 자체는 프리딕티브 AI, 예측형 AI에서 결국은 생성형 AI, 그리고 지금은 아직 생성형 AI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의 로드맵 자체는 결국 소위 얘기하는 그 자율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까지 개발을 하는데 가는 것이 저희의 그런 어떤 로드맵상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아토믹 에이전트부터 시작을 해서 컴플렉스 에이전트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는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 실제로 이 컴포짓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액션에 대한 자동화, 자율 수행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O9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냥 스크린샷 데모로 잠깐 보여드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소위 포스트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그 SCM에서 많이 운영이 되면서 결국 그 레슨런을 갖고서 향후의 플랜을 어떻게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 뭐가 이슈였는지를 파악하는데, 그러한 포스트 게임 분석에 대한 워크플로우 자체를 이러한 엑스퍼트 레시피라는 걸 통해서 실제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도 신입사원도 들어와서 내가 이런 어떤 포스트 게임의 분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 포스트 게임 엑스퍼트 레시피가 인보크가 되면서 그들이 어떤 스텝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는지를 디지털 날리지 모델에 있는 데이터와 정보와 날리지를 가지고서 수행을 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뭐 수요 예측 전반적인 이슈가 이랬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서머리를 잘 해줘요. 왜냐하면 같은 정보와 같은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도 어떤 사람이 그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잘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사결정의 그 방향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제네AI의 케이퍼빌리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서머라이즈 한다든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서포트를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UI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릴다운해서 디테일한 뷰를 더 드릴다운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법보다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수요 예측 드라이버, 그러니까 어떤 수요 동인, 어떤 팩터들 자체가 내 수요에 임팩트를 주는지에 대해서 더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드라이버에 대해서 미싱 드라이버가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실제 수요 예측 담당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러한 어떤 소위 얘기하는 그들만 갖고 있는 암묵 지식들 자체를 다시 이 디지털 날리지 모델 안에 피드백을 시켜서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리치니스나 정확도 자체를 높이면서 결국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터치리스 플래닝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 플래닝 자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데 제네AI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 2023년부터 사실은 이 제네AI의 개발이 시작됐고요. 작년 말에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 올해 미국에 있는 대형 통신사에서는 이 제네AI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프로덕션 프로젝트로 골라이브하면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16초가 남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단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AI를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날리지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자체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네AI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은 사실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데 비해서 기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업 안의 데이터 자체를, 정보 자체를 확보해야 되는, 난리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난리지 모델의 확보,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터치리스 플래닝, 그리고 시나리오, 크로스 펑셔널 시나리오 플래닝과 맨 마지막엔 제네AI를 통해서 사실은 AI 자체를 가지고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액션 플랜들 자체는 결국은 디지털 난리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AI 활용에 대한 그런 어떤 역량 자체를 전 임직원한테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기보다는 결국은 AI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AI에 의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과 플래닝을 했을 때 결국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결국은 O9의 그런 어떤 디지털 브레인 플랫폼이고 AWS와 함께할 때 더 좋은 그런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석 전문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